남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과 대화로 풀든지 그게 더 급하지. 결혼 생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편 그리고 아내고. 예, 근데 저는 20분 정도면은 6개월에 준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써니님도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보통이 아니야. 촉이 왔으면 바로 던져야죠.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왜 이래. 왜 이래. 왜 갑자기 왜 다 또 당황하시죠?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김선, 네. 김남훈의 100% 생방송. 100% 생방송이죠. 이게 얼마만큼 생방송이냐면 좀 그만. 우리 써리님이 야, 오늘도 요거 음악 나오기 2분 전에 도착하셨는데. 아니, 6분 전, 우리. 6분 전. 똑바로 하죠. 예, 너 지금 저 바로 올라가요라고 문자 아이메시지가 지금 들어왔어요. 예, 일단 문자보다는 더 빨리 오셨네요. 왜냐, 아이메시지가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 연결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아니, 심지어 오타까지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야. 네, 이렇게 긴박한 분위기. 아, 그러니까요. 네, 라이브. 올 이게 라이브. 정말 그 생방송의 묘미이자. 100%. 네? 네. 뭔 퍼센트? 죄송해요. 100% 생방송. 예, 아우, 진짜, 사실 저도 쫄았어요. 이 양반 왜 안 와? 이러면서. 지난주에 당해놓고 왜 또 쪼시고 그러세요? 아우, 진짜. 저는 이미 써리님의 손바닥에 올라간 하나의 그 자그마한 프라모델 같은 레고 블럭이 된 것 같습니다. 손바닥 올려놓기엔 너무. 0.1.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조합원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압박과 그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긴박한 분위기에서 네. 생방송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나무님, 한 주간 뭐 별일 없으셨어요? 저 항상 써니님이 요번에는 제대로 오시나. 그거 말고. 좋았어요. 한 주 동안 제가 얼마 전에 탈고가 돼가지고. 책 탈고 하셨다고. 단행본 탈고가 끝나서 조만간 책이 나오거든요. 네네. 제가 요번에 내는 책 신간은요. 인쇄 전액을 네. 제가 쓰기로 했어요. 인쇄 전액을 네, 본인이. 제가 씁니다. 본인을 위해서 씁니다. 드문 일인데요. 드문 일이죠. 나무님 책 출간 역사상이 몇 안 되는. 그렇죠. 드문 일. 예, 써리님은 뭐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저도 뭐 크게 별로 없었어요. 이 기계적인 토크. 기계적인 근황 토크. 그러니까요. PD가 하락을 해서 하는 근황 토크. 왜냐면은 이렇게 근황을 해야만 요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 예, 그 뭐죠? 그 각선미인이었나요? 지압천사? 지압천사.com. 또 우리 국민TV에 아주 그냥 메인 광고로. 메인 광고. 삼성, 현대 뭐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럼요. 예, 지압천사. 주시면 받고요. 아니에요. 김용민 PD님 안 받을 거예요. 그래. 예. 미리부터 선을 그을 필요는. 그래도 한번 다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삼성, 현대를 능가하는 우리 또 네. 그 국민TV에 엄청 또 뽀대나는 광고. 네. 지압천사.com. 제가 조만간 받으러 가려고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지압천사.com 광고 듣고 가실까요? 송하능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근육통, 신경통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척추교정, 자세교정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국가공인자격 보건의료 허가기관 지압천사.com. 7호선 노원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창에 한글로 지압천사.com. 예약 문의는 서울 936-4777. 안녕하세요. 두 분 방송 즐겁게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0을 살짝 넘긴 결혼 10년 차 직장인이고요. 아이는 둘 있어요. 저의 요상한 심리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업무 특성상 외주나 작업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약 넉 달 정도 한 주에 한두 번 저희 사무실을 찾는 외부 전문가 여성 한 분이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여성은 나이가 32이에요. 미인이다라는 말도 많이 듣는 편이고요. 이 여성의 작업은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씩은 늘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업무 방향이나 프로젝트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죠. 대략 짐작하시겠죠? 맞습니다. 저 이 여성한테 빠져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술자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적인 만남은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얼마 전에 그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마치 어렸을 때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차인 것 같은 우울한 기분에 빠져나오질 못하네요.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저도 잘 아는 거래처 남성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심각해요. 남자친구라는 그 남성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그 여성을 붙잡고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은 때도 많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 핀잔을 주고 쌀쌀맞게 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부쩍 더 보고 싶고 따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요즘은 이 문제로 너무 다운이 돼 있어서 그런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자주 들어요. 아내한테도 짜증이 부쩍 늘었고 저도 매지는 때가 많습니다. 김남은 선생님, 김선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남성 직장인 청취자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남자라면 한 번쯤 빠져들 법한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짜 제가 못돼 먹은 건가요?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 걸까요? 네, 유부남인데 거래처 이제 전문가 여성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이 남성분의 사연. 일단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중요한 거 있죠. 트래블메이트라는 네. 회사에서 네. 상품을 협찬받기로 했습니다. 오, 네. 최초로. 네, 제가 끌어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제가 예. 그 트래블메이트 사장님한테 멘션 보내시는 거 보고 예. 바로 끼어들어서 저도 좀 굽신굽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댓글로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 올려주시면 소개도 해드리면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정은 정품 우리가 하는 들어주신 거. 거죠? 네, 선정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래블메이트에서 이제 협찬해주시는 여행용 제품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박수. 우! 박수. 우! 협찬. 오, 왜 좋아요. 여행용 제품이라고 했냐면 아직 뭘 드릴지 선정 못했어요. 아니, 좋을 거예요. 제가 트래블메이트 여행 가방하고 네. 그 옷 담는 파우치 그런 걸 쓰고 오.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4년, 5년 전에 샀나?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면 또 사은품으로 이렇게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네. 이렇게 뭐 손톱 깎이는 작은 가위 세트 그런 것도 주셨는데 그것도 사은품인데도 고장 없이 한 5년 가까이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분이 아마 제품. 사장님께서 예전에 딴지일보에 기사도 쓰시고 그러셨어요. 아마 딴지일보 관광청하고 관련 네, 이렇게 저도 활동하셨던 분 딴지 아닌가. 결국 그 나물에 그 국밥으로 끌고 왔는데요. 이렇게 멀리를 못 가요, 저희가 네, 다. 게시판에 좀 의견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좋은 의견 주시면은 선정해서 저희가 그 트래블메이트 좋은 회사죠. 그래서 주시는 여행용 제품 뭔지 몰라요. 네,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연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성의 작업은 제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업무 작업하러 갔더니만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일하라 그랬더니 일은 안 하고 그 작업하고 네. 있네요. 이 고민남께서는. 네. 근데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남자들 보면 40대 되면서 이런 생각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또 40을 살짝 넘긴 10년차 직장인이면 뭐 흔들리실 나이가 뭐 그래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진짜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남자 마음을 잘 아세요? 제가 그 나이 때 그 남자분하고 살고 있어서 40쯤 되면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남자분이 일단 이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끝부분에 쓰셨는데 회사 생활 하는 남자라면 이런 감정이 그러니까 여자 동료분한테 느끼는 이런 감정이 빠져들 법한 건가요? 제가 못돼 먹은 건가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살다 보면은 한두 번쯤 예, 이렇게 마음은 갈 수도 있는데.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굉장히 아량 있게 너그럽게. 아니 그런 거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예. 그거를 정말로 실행을 하는 그건 거는 전혀 다르죠. 다른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실행이 되면 일단 이제 그 아내분하고 이제 좀 네. 예, 많이 곤란해지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정이 뭐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고 네. 일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로 되신다는 거는 뭐 모든 면에서 가정적인 거나 직업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이제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이 남자분도 자기 감정 때문에 그렇게 아마 되실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요. 아까 써리님께서 이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딱 요 나이 때잖아요. 요 나이 때가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30대, 20대, 30대, 20대였던 덧없음, 청춘의 덧없음, 30대의 박력, 이런 게 다 흘러가고요. 정말 이 나이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마리 수컷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라는 어떤 한계도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는 프로레슬링 선수다 보니까 20대, 30대 애들이랑 스파링을 하면요, 손가락만 닿아도 아파요. 진짜요? 워낙 애들이 기운이 좋으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하면. 네. 그러면서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 영역을 지나면은 정말 아저씨로 편입이 되겠구나. 물론 지금도 생물학 연령대는 아저씨지만, 그 아저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말 패션 센스 떨어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아저씨가 될 수도 있겠다는 밥도 혼자 먹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의 연애 감정이라는 것은 연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그 연애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이 나이대가 더 지나서 아저씨가 되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두근거리는 감정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해는 해요. 예, 이해는 하는데 사실 유부남의 연애 감정이라는 건요. 그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그 성관계에 대한 그 섹스에 대한 욕구도 같이 있어요. 헐. 그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아 정말 그 소나기에 나오는 소나기. 남자 주인공 황순원의 소나기? 황순의 소나기처럼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 마시고 그다음에 과일 따 먹고 비 올 때 호박잎으로 원두막에 들어가서 예, 그걸로만 끝나면은 그 이상하죠 그 남자가 40대가 아니지. 40대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성과의 관계라는 것은 그 결핍에서 오는 그 지금 살고 계신 부인이라든가 가정의 관계에서 원만하기 때문에 오는 결핍도 있는 거거든요. 아, 너무 이게 갈등 없이 쭉 그렇죠.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는 결핍도 있는데 그걸 여기서 얻으시려고 하는 거고 이게 지속이 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진짜 그 남편분께서 진짜 뭐 이렇게 그런 게 뉘앙스가 느껴지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 나쁘고 상처도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43이에요. 딱 이 나이죠. 네. 40대 살짝 넘긴 결혼 10년차 직장인 딱 저희 혹시 썰있는 남편분? 아니에요. 이 사람 맞아? 잠깐만. 약간 사연 꽈가지고. 아니. 간 보려고. 문체가 이런 말을 쓰는 사람 아니에요. 아, 왜냐면 우리가 이 필터링을 좀 해드리거든. 아, 그래요? 그렇죠. 바꿨나?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해보고요. 저희 남편이 요 또래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반적인 남성분의 심리에 대해서 뭐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요 또래의 그 일반적인 사무직에 근무하신 일반적인 남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내가 봐 이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나이쯤 되면 좀 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뭘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로서 이제 끝인가? 매력 없나? 뭐 이런 이런 생각에 약간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뭐 어쩌겠다는 게 아니에요. 남성적인 매력.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자기 젊을 때 사진 보면 저희 신랑 가끔 그래요. 저희 신랑이 지금 갖고 다니는 신용카드 사진 여보 미안해. 신용카드 사진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있죠. 근데 그 사진이 이분은 누구셈? 이런 정도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창 때. 네,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여자분들도 대학교 신입생이나 3학년 때 찍었던 사진을 20년 막 쓰고 그러시죠. 그죠. 막 트위터 프로필 사진 20년 사진 빡 박아놓고 이러면 사기죠. 근데 저희 신랑은 써리님 트위터 프로필 사진도요. 미키마우스 탈 쓰고 있어요. 미니마우스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죠. 참, 그렇죠. 무슨 잡지사에서 굉장히 잘 찍어주신 거예요. 잘 찍어주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사기성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 신용카드에 이렇게 사진이 딱 박혀 있는데 그 사진이 얼추 20년 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그 카드를 다시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카드에 사진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보 자기 사진 너무 옛날 거니까 바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이걸로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이게 자기랑 다르잖아. 만약에 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신용카드 하면은 외국을 갔는데 그 사진 얼굴하고 이 사람하고 다르다고 결제 안 되는 적이 후이즈히 네, 이 사람 누구지?
그래서 바꾸라고 했더니 안 바꾸고 그 사진을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자기 이제 젊을 때 잘 나가고 멋있었던, 예? 뭐 이렇게 일자 청바지 입고 후드티 입고 다녔을 때 그 모습을 약간 간직하고 싶은 거죠. 일자 청바지에 후드티면 그게 언제 게스 청바지에 인터크루 후드티 입고 다녔을 때. 미치겠어. 딱 그 연식. 휠라. 연식이 나오지 않아요? 딱? 연식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디다스 신고 다녔을 때 그런 자기 한때 상하이를 전부 다 청카바로 입었던. 게스 청카바. 김민종 흉내내면서. 민종 오빠 멋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그 젊음을 다시 그 사진 속에서라도 이렇게 꺼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연령대의 남성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생활에 찌들고 이제 뭐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책임감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시달린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압박감을 가지시다 보면은 이런 일터에서 일관계로만 이렇게 되게 멋있는 대화를 하는 전문가 여성분 굉장히 프레시해 보이죠. 전문가 여성분 더군다나 거래처에 컨설팅하러 왔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날석에 입고 오셨겠어요. 맞아요. 풀 메이크업에 진짜 스타킹에 구두 하나 향수까지 전부 다 신경 쓰고 그렇죠. 최대한 착장하고 오셨겠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시간 2시간을 그 거래처분 담당자니까 다 진짜 운동선수로 치면은 진짜 몸만 들어가지고 그렇죠. 최고 컨디션 베스트 컨디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님도 처음 국민팀 오셨을 때 그랬어요. 그때는 키도 컸었어. 그런데 좀 익숙해지더니만 키가 점점 작아지고요. 슬리퍼로 바뀌고 그다음에 반바지 뭐 이렇게 비닐봉다리 대신 2개 들고 오시더라고요. 주스랑 이렇게 들고 오시면서. 근데 어떻게 키가 이렇게 작아지세요? 갑자기? 그 12cm는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데 눈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오늘도 이쁘게 입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도 군기가 빠져가지고 나무님 싫어하시는 거 하얀 바지 또 입고 왔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아까 나무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거래처에 이제 전문가 여성분이라고 하셨죠. 이제 같이 일하시는 그 여성분은 정말 이제 거래처니까 얼마나 또 프로답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셨을 텐데 딱 이렇게 각세워서 그런데 이 남자분 이제 집에서 보이게 되는 그 아내분 모습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또 이제 뭐 남편 티셔츠에 머리 질끈 묶고 화장품 없는 애 키우다 얼굴. 보면 애들이 먹다 흘린 그 빵이랑 뭐 이렇게 참치캔 통조림 그렇죠. 옷에 묻어 있고 우유 이런 것이 그냥 옷에 하나의 무늬로서 자리 잡는 거예요. 옷에서 참치 냄새 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와이프는 집에서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거의 항상 있는데 애가 둘이니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전문가 여성분 이렇게 딱 각 잡힌 모습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또 깔끔하게 또 일 얘기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또 이제 신선한 자극 받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 바보 같은 마음, 이 쓸데없는 마음, 이런 이 마음에 막아 끼셔서 저희한테 이제 사연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야,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올려주셔서 한번 볼까요? 네. 노랑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답은 이미 고민남께서 내리신 듯 못돼 먹은 거 맞습니다. 험난한 길을 넘을 자신이 있으면 가보시고 이렇게 쓰셨네요. 시크하신데요. 그렇죠. 자신 있으면 가보든지 거의 네. 그리고 에벌레2님께서는 싱글인 줄 알았는데 대반전이네요. 결론은 이혼할 결심 되셨으면 만나보세요.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뭐뭐님께서는 아내? 에라 인간아. 라고 이제 쓰셔서 주셨습니다. 에라 인간아. 그러니까 야, 너 좀 그렇잖아라고 친근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자영님께서 트러블메이트 좋아요. 저 몇 년 전에 산 파우치랑 에어모 쿠션 잘 쓰고 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샤인5094님, 그럴 수 있습니다. 꽃이 있으면 벌이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 생각부터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구포나루님. 저도 40을 작년에 막 넘겼는데요. 아직도 그런 열정이 살아있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전 아름다운 여성을 봐도 이젠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어떤 분? 구포나루님. 구포나루님. 왠지 갑자기 막 슬퍼지는. 눈물 나요. 예. 야, 진짜. 40 간 넘기셨는데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사랑인지 욕망인지 최대한 방어해님께서는 싱글은 이런 욕망에 뭐 용기 말고는 문제가 없겠지만 유부남 용기에는 책임이 크죠. 질문하신 분도 아시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고민이 아니라 그냥 그 설레임만을 아무도 모르게 즐기시죠.
라고 하셨고요. 당연매님께서는, 과감하게 던지셨어요. 제 친구는 애 둘 놔두고 호주 남자와 재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셨으면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죠. 본능에 충실하시기를 빕니다. 아니. 이야, 당연매님께서 화끈하게 또 쏴주셨는데요. 장난 아닌데. 이야, 저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막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사실이 부인 되시는 분의 귀에 들어갔을 경우에, 실제로 시행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관계로 발전했을 경우에 부인의 귀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대로 이제 파국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안 일어나는 경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황을. 이제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친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자친구에게는 남친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네. 10살 연하의 거래처 다니고 있는 거래처 출신의 여친. 네. 가로 열고 남친이 있음. 그럼 이 관계에서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10살 더 많은 유부남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이성을 유혹하고, 유혹한 상태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저는 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네, 여유죠, 여유. 40대 초반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생활의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여유 자금으로서 여자분에게 더 뭐랄까, 지금까지 그 데이트 장소보다 더 좋은 데이트 장소와, 그 다음에 일단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이란 차원에서라도 더 훌륭한 데이트 장소와, 더 좋은 선물, 가방, 향수, 구두,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를 조금 더 은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출장을 같이 간다거나, 조율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40대 초반, 중반으로서 그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일정 있잖아요. 갑과 을의 주의에 나올 수 있는. 결국 그게 뭐냐면 다 돈으로 환산이 된 가치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거래가 돼 버립니다. 제 주변을 보면은 결국엔 거래가 되고요. 여자분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가 사람이 뭐랄까, 편리한 부분, 편리한 지점, 이 남자와 만났을 때 누리게 된 메리트를 갖게 됐을 때, 맛보게 됐을 때 결국 그 거래에 응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그러면 그 상황부터는 그 황순원의 소나기가 아니라. 이거 뭐야?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전형적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처음에 가졌었던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그 나름의 어떤 약간의 호감과 그 긴장감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이제 뭐랄까요, 그냥 본능과 욕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결국은 또 이 상황에서 여자분은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결혼을 한다거나 해서 또 떠나가거나 더 복잡하게 꼬이거나 이런 상황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사실 유부남인 상태에서,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이성 여자분을 뭐 꼬신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유혹할 수 있는 남자는 제가 알기로는 스팅, 쇼 코네리. 잠깐만. 그리고 한국 남자는 박근영. 이 정도 외에는 없어요. 진짜. 나머지는 다 동해요. 왜냐면 40 먹으면은 이 수컷에서 남자가 되고요. 남자에서 아저씨로 바뀐다니까요. 예, 아직까지도 남자다. 아직까지도 수컷이다. 이런 느낌 나는 남자 있어요? 주변에? 40 넘어서? 예,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박근영. 일단 박근영. 네, 그분은 딱 볼 때마다 75세 박근영. 75세인데도 와, 이런 느낌 들고. 멋있잖아요. 스팅, 쇼 코네리, 알파치노 이런 분들도 조금 있으면 80이시고 언제 관에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예, 그러지만 딱 진짜 여자 딱 만났을 때 바로 5분 만에 그냥 눈빛으로 번호 따고 705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고 705다. 뭔 번호에 705? 705. 방번호. 방도 저기 뭐야, 뭐 신촌역 4번 출구 맥도날드 뒤에 있는 모텔 방번호가 아니라 하얏트 막 이런데. 뭐 하얏트나 이 정도 돼야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서였던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성, 현재의 컨디션을 모두 억누른 거잖아요. 그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되면 결국 본능과 욕망이 서로 거래가 되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사랑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미래가 있겠어요? 이렇게 시작된 관계에. 네, 김 나무님 말씀대로.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정리정돈 하신 상태에서 과감하게 던지던지. 근데 그 상태에서의 그 죄책감 또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 선택인 것 같아요. 산다는 거는 이제 옛날에 김어준 씨가 이 상담 프로를 많이 하실 때 또 한겨레에서 뭐 상담 기고 같은 것도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선택의 총합이 네. 자기 자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다면 선택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이런 비슷한 사연에도 네가 네 선택에 뒤이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어렸나? 그래서 좀 당시 몇 살이었는데? 당시에도 한 30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안 어려 무슨 소리야. 어쨌든 그때 뭐 23살인 것쯤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좀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상담을 하지 사람이? 그랬는데 사실 이런 연애 관계나 이 사람 감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말려도 이제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근데 이분께서는 뭐 그렇게 행동으로 돌입하시겠다 요거까지는 제가 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자분 입장에서도 제 주변에도 이제 여성이면서 뭐 전문가, 1인 기업가, 뭐 회사 대표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가장 곤란한 부분이 이 부분이래요. 거래처 담당자가 대시해 오는 거. 헐. 짜증나 죽겠대요. 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본인은 업무를 위해서 이쁘게 하고 간 거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간 건데, 그게 자기 좋아한 줄 알고. 제가 오늘 반바지 왜 입었어요? 더워서. 더워서죠? 네. 네, 썬님한테 제 다리 보여주려고 입은 게 아니라, 이 김효진 담당 PD를 유혹하려고 제가 반바지 입은 게 아니라 더워서 입은 거고요. 썬님도 예를 들어서 뭐 반바지 입고 나갔다. 그냥 더우니까 입은 거잖아요. 아, 근데 정말, 방금 생각났는데, 이렇게, 그런 일적으로 프로답게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차려입고 준비를 많이 하고 친절한 태도로 이제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준비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뭐 취재를 하든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굉장히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고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 듀오에서 그 웨딩 그 매니저 하신 분들 있잖아요. 플래너 하신 분들. 상담하신 분들. 네.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상담으로 온 남자들이 그렇게 맞아. 미치겠다고.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매니저한테 대시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친절하게 잘 해주는 제가 예전에 되잖아요. KBS 2본의 볼륨을 높여요. 네. 그거 할 때 제 코너에서 가지고 커플 매니저 하신 분을 초대를 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눴는데 그분이 되게 이뻐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찝쩍댔죠. 나. 예, 13년 전에 흑역사인데. 진짜? 예, 본인이 그렇게, 좀, 남자분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을 가져서 고객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당에 찝쩍댔어요? 그러면서 내가 찝쩍댔어요. 웬일이야. 그때 이제 좋은 분이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예. 이제 그런데 그분은 그런, 뭐랄까요. 그 관심을 잘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잘라내셨습니다. 나름 저는. 이력이 나셨겠죠. 네. 아무튼 잘 자르셨고요. 뭐라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남자분이 일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촉하는 여자분이 혹시 이 거래처에 이분만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안 되겠다. 이 남자분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 안 되겠다. 내 이 사특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그러면은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약간 담당하는 그 포지션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예 이 여자분하고 좀 그냥 안 보는 거야.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핑계 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사업부에 더 일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게 됐다든지 그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하시고 그렇게 딱 한번 끊어보시는 건 어떨지. 네. 제가 볼 때 이 남자분은 이 글 톤이나 전체적인 이 끝에 마무리하신 걸 봐도 이 여자분한테 대쉬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 혼란스럽고 이걸로 인해서 아내나 이제 집 가정에서까지 생활이 잘 안 되고 계시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눈에서 안 보면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좀
떨어져 보시는 네.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림보님도 게시판에 비슷한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사랑과 전쟁인가요? 간단합니다. 한 달만 눈 감고 지내세요. 시간이 해결합니다. 올려주셨고요. 소백정님은 꽃은 그냥 보고 맙시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 조합원님께서는 결국 남자가 나이 것 못하고 꼴값하는 바보예요. 여자가 진정 당신을 사랑할까? 정신 차려라! 오, 이렇게, 강하다. 네, 해주셨고, 젊은 6월님, 여자분에게 대시하면 성공하실 수 있나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부럽네요. 네. 맞아요. 여자분은요? 그니까. 우리 왜 여자분 쏙 빼놓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한테 그냥 거래처 갑이에요. 네, 거래처 갑인데. 나이 많은. 예, 아저씨. 나이 많은 아저씨 갑. 근데 한 번 웃어주면 10번 웃길래 계속 웃어줬는데. 네, 그치,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분 참 업무도 잘 봐주시고 좋은 분이네. 친절한 아저씨다. 친절한 아저씨다라고 좋은 감정이 거기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친구 딱 이야기하니까 막 짜증내. 눈치챘어, 그럼 이 여자 어떡해. 망신스러워. 망신스러워. 혹시 카카오톡에 등록한 거 아니죠? 등록했을 것 같아. 제발. 완전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만약에 네. 정말 그렇게 눈치 채신 거라면, 네. 여자분 진짜 속으로 정말, 뭐야.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면요. 한 방송사 한 프로그램 돌면은 여자분 4명 연락처가 저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프로필 사진이 다 이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우리 어디서 만났죠? 이러면은, 예, 저 TVN의 무슨 끝장토론 작가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그, 표시를 해놔요. TVN 끝장토론 작가. 왜냐면은, 여기는 찝적대면 안 된다. 안 돼. 미리 딱. 예, 왜냐면 이분이 날 카카오톡 등록한 거는, 그 업무상으로 연락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일찌감치 꿈 깨자. TVN 그래서 여기 이따 명단 제가 보여드릴 건데 30명 있어요. 접근 금지. 찍어서 인증하고 싶다. 웬일이야. 예. 근데 남자분이 먼저 등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되게 좀 그렇거든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분 이게 뭐야? 업무로 만나는 분인데 왜 나를 카톡 친구 등록하셨지 이러면서. 애니팡 별 주고 막 이러면 짜증나. 어떡해. 근데 이게 그 남자든 여자든 안 가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한 번쯤 이렇게 막아 끼고 네. 마음이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흔들리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참 그럴 수 있다는 거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좀 다스려 보세요. 정말 제 장담 드리는데 한 2, 3주 안 보거나 좀 이렇게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너무 웃겨서 참 내가 그때 왜 이랬지? 맞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피식 웃으실 날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몰입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담당을 바꿔서 업무 포지션 조금 바꾸어 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을 좀 다스려 보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사춘기가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 사축이. 사축인데 잘못하면은 정말로 추가 추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추해. 우리 좀 가오 좀 세웁시다. 네, 40대 화이팅! 쿨하게. 네. 40대 화이팅!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PD님 그 맨투맨 선곡, 그 사연에 딱 맞춘 이 선곡, 양희은의. 1대1이죠. 예, 양희은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예, 이거 들으면서 우리 고민남님 마음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노래 들을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김선, 김남과 함께하면 하쿠나 마타타 행복해집니다.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함께해요. 실시간 엔돌핀 충전소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사연 올리는 거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사연을 올리면서 제 심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뭔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는 38, 여성이고요. 남들이 때때로 부럽다고 말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마음이 없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여력이 없고요. 연애는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벌써 10년 넘게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 모아둔 돈이라고는 고작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 돈도 언제 어떻게 증발할지 모르고요.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별거 중이세요. 아니, 아버지가 워낙 방탕한 분이라서 실종됐다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한 명은 대학원생입니다. 어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돈벌이가 불가능하십니다. 외국에 있는 동생이 이따금 용돈을 붙여드리는데 동생네도 아직 어려워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변변한 직장생활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요. 술과 도박에 빠졌던 때도 있고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벌였다가 제대로 말아먹은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족은 저한테 의지를 하게 됐죠. 제가 돈 얘기를 꺼낸 맥락,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빚, 이게 몇 억이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빚, 그리고 동생 학비, 결혼 비용, 이걸 모두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 이걸로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집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분위기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죽는 소리를 하시고 동생들은 언젠가부터 집안일,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 일에서 등을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어머니가 조금 히스테릭하신 데가 있고 어릴 때 저희들에게 매질을 하도 많이 하셔서 다들 상처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동생들이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누나, 언니, 이제 그만 짊어지고 내려놔. 그냥 누나 갈 길 가. 지금 상황에서 누나가 그런다고 해도 불효한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차라리 결혼을 하든 나가 살든 해서 제 인생을 찾으라는 거죠. 모두 제 갈 길 찾고 어머니 생활비는 똑같이 부담하자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서 차라리 어머니랑 아버지를 이혼시키고 빚더미에서도 조금 벗어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들도 합니다. 공부하는 동생은 이제 그만 공부하고 어디 취업을 하겠다고 하고요. 저희 집 꼭 난파선 같습니다. 그리고 저 너무 힘듭니다. 동생들 말대로 해버리면 당장은 살만하겠지만 두고두고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그냥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이 난파선을 타고 계속 가봐야 하는 걸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사연 들어가기 전에 이 방금 들으신 노래 있잖아요. 우리 양희은 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에 대한 반응이 터져요, 아주. 네. 사랑과 정의님께서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픈 노래였다니 점점점. 재밌다님께서 이 노래 너무 슬퍼요. 노랑님께서는 선곡 어쩔 난리 났네요. 저희 선곡이 이제 1대1 선곡입니다. 사연에 맞춤 선곡. 네, 맞춤 선곡이고 이제 달리 말씀드리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네. 이거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네? 그래, 그렇죠. 찾아. 검색어, 바로 예. 입력. 예. 아무튼, 노래도 잘 들었고요. 사연도 두 번째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에 대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트러블메이트에서 저기요. 트래블. 네. 트래블메이트에서 제공하는 여행용 상품을 증정하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릴게요. 두 번째 사연은 가슴 아프네요. 네, 일단 가슴이 아프고요. 이렇게 사연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이 고민하시는 그 여성분께서 느끼시는 이 마음, 힘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전문직의 38 여성이시고, 근데 뭐 전문직이라면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전문직일 거라 뭐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도 있으시고, 그렇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아버님이 뭐 직장이란 걸 다녀본 적이 없었고, 뭐 방탕하게 삶을 사시면서 실종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집도 보면 여자분이 그걸 다 뭐랄까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이제 빌딩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고 여자분은 직장 생활하고 남자는 아직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 되시는 분이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써가지고 사실은 의절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그 여자 후배가 혼자 다 챙기는 그런 생활을 많이 봤는데, 야 진짜 이 삶의 굴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참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참. 이런 경우가 그런데 이제 가족이 이렇게 정말 인생의 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그냥 좀 이기적인 생각인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런가요? 그냥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빠져나와라? 네, 빠져나오셨으면 그냥 어느 선까지 딱 정해 놓으시고 그냥 이 정말 어떻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행방불명 상태에다가 경제적 여력 전혀 없으시고 어머님도 뭐 그렇게 자녀들한테 뭐 어렸을 때부터 폭력 행사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우울해하시고 그러니까 동생분 말씀대로 이렇게 보통 장남 장녀들이 그런 의무감이 더 크잖아요. 내가 그래도 큰 자식인데 내가 해야지. 그런 걸 조금 내려놓으시고 정말 동생 말씀대로 n분의 1만 하고 이게 할 도리 기본적인 것만 딱 선을 정해서 하시고 조금 빠져나와서 자기 생활을 좀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냉정한가 너무? 아니에요. 저도 완전 동의를 하고요. 게시판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어떤 의견들이 올라와 계신지. 홍사마님, 동생들이 현명하네요. 올려주셨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랩투 다이어리님께서는 이런 사연 들을 때마다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왜 돈을 빌린 사람은 목숨 걸고 갚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돈을 빌려준 쪽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지.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갚아 나가기 어렵다면 과감히 갚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돈을 갚기 위해 난파선에 몸을 실을 가족들의 사연이 가슴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제 갚지 않는다는 건 결국 그 아버지의 빚을 그러니까 이제 파산 신청을 하는 거겠죠. 파산 신청함으로써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뭐랄까요? 그 부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삭감을 하고 없애버리고 면책을 하고 그 이후에를 생각해보자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맥락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 칼데아네스의 판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칼데아네스가 누구냐면은 기원전 2세기경 그 키레네 그 철학자예요. 칼데아네스. 이게 뭐냐면은 그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철학적인 토론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배가 부서졌어요. 파도에. 그래서 결국 표류하게 됐는데 그 널빤지 하나를 붙잡게 됐어요. 칼데아네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 부력이 딱 자기 몸 하나를 실을 만큼의 부력인데 누군가 그 판자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죠. 근데 두 명이 매달리면 둘 다 죽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칼데아네스가 살기 위해서 판자로 다가온 사람을 다리를 밀어가지고 못 잡게 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구출됐을 때 이 사람에게 판자를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칼데아네스의 판자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형법상으로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긴급 피난이라고 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이게 면책이 되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내가 긴급 상황에서 가하려는 해가 피하려는 해보다 그 범위 안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극단적 사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면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현대의 어떤 법률로 보자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내가 그 판자를 붙잡고 있었는데 과연 내 건강 상태 그렇게 나빴느냐. 너 해병대 제대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술 담배도 안 해. 네. 그럼 너 버틸 수 있지 않았겠어? 라고 검사가 질문하겠죠. 아. 그리고 야, 네 시력 2.0인데 500m 옆에 배 지나가는 거 못 봤어? 조금만 버티면 살 수 있었는데 왜 그 사람 밀었어?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바로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바로 저는 이 여자분께서 그 칼데아네스의 판자를 붙잡고 있는 형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상태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은요, 충분히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전문직으로 38세까지 여자분이 군대도 안 다녀온 상황에서 안 가시니까 한 상태에서 2천만 원 저축밖에 없다는 거는 네. 뭐 빚 갚느라 뭐 네. 월급을 거의 그대로 본인의 삶을 거의 쓰셨다는 거죠. 거고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 난파선이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난파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아버님의 빚을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서 떨어내고 어머님과 이혼을 하고 그 상태에서 어머님은 어디 적당한 시설이라든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부양한다는 형태로 해서 그 부담을 나눈다면은 나름대로 그 완벽한 뭐랄까요 설렁탕 CF에 나오는 가족 같은 얘야 이것 좀 먹어봐라 이러면서 정말 맛있네요. 네. 이런 그런 그림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아니겠지만. 각자가 최선의 기본권을 누리면서 행복의 어떤 최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나무님 말씀이 다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뭐 이런 사례를 저도 이제 좀 봐서, 그런데 이 장자라는 거는 뭐 남자, 여자 떠나서 이제 어떤 집안의 장녀, 장남 이런 거는 그 다른 이제 동생들하고는 달리 더 큰 책임감, 의무감 이런 네.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분도 아마 이제 동생의 제안을 고려하면서 이래도 될까 하는 네. 이제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계신데 이게 그런 거죠. 내가 그래도 큰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그냥 확 던져도 될까? 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나무님 말씀대로 뭐 칼데아네스의 판자 같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냥 임시 방편으로 계속 지금 보면은 본인 전문직 월급을 갖다가 정말 그대로 거의 때려 네. 부으시면서 빚 갚고 뭐 동생들 이제 네. 치닥거리하고 이런 데만 사용하시고 계신데 이대로는 님도 못 살고 이 고민 주신 여자분도 네. 못 살고 부모님이나 이 다른 형제들도 점점 발전이 없는 상태로밖에 갈 수가 더 없거든요. 최악의 형태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다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것은 난파선을 버린 느낌이 아닙니다. 구명보트를 통해서 일단 본인이 살고 네. 산 상태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신 상태에서 배를 수리하는 거죠. 네. 지금의 배가 뭐 100톤짜리 배라면은 결국 50톤짜리 배로 갈아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막대한 부채의 그 허덕임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거고, 물론 삶의 수준은 좀 더 그레이드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전문적인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동생들과 본인도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본인의 어떤 삶에서 좀 더 그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영화 예전에 있었잖아요. 트레인스포팅이라고. 데니 네. 보일 감독의 1997년도 영화인데 남자 주인공이 아마 그 이완 맥그리거. 이완 맥그리거였죠. 보면은 마약을 판 돈으로 이제 무리들이 n분의 1로 나누긴 했는데 네. 이완 맥그리거가 새벽에 혼자 갖고 홀랑 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약도 끊을 거고 술도 안 마실 거고 과연? 아주 잘 살 거야 네. 라면서 도망가는데 네. 그런 이완 맥그리거 아마 극중 주인공 이름이 마크 랜턴이었을 거예요. 그럼 마크 랜턴처럼 이완 맥그리거처럼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예, 충분히 할 걸 하고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 나누시다가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한강에서 그 성재기 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방금 발견됐다고 하네요. 생방송이니까 제가 뉴스차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장소가 어디서 발견됐다고? 여의도 부근 서강대
서강대교 남단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인근이네요. 아, 세상에.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낮 3시 20분쯤에 그 마포대교에서 이제 투신을 하셨는데요. 남성연대 운영자금 필요하다 하면서 후원금 지원을 호소하셨었죠. 네. 네. 아, 이 뉴스가 네, 이제 너무... 속보 들어와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분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성재기 씨랑 토론 프로에서 2-3번 만날 뻔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만났었는데,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저는 그 민주당 트위터에서 이 성재기 씨의 투신을 가지고 마치 그 희화하는 것 같은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완전 빡이 돌아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뛰어내렸고 생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를 하니까 아마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희화당할 어떤 그 희화당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네. 예. 뭐냐면 살아서 성찬의 박수를 받던 뭐 날선 비판을 받든 간에 어쨌든 살았어야만 했고요. 사람이 이렇게 떠난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자살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 수상안전요원이랑도 말씀을 나누셨고 바지 끝단을 묶을 이제 뭐랄까요? 그 끈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제 안전조치를 그러니까 하신다고나 하신 하셨던 것 건데 같아요. 네. 이게 사고사로 연결이 된 거죠. 네, 너무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과신하신 것 같아요. 요즘 또 장마철이라서 굉장히 한강이 빨라요. 그리고 이제 깊어요. 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예전에 봤는데 몸무게 80kg짜리 스턴트맨이 15cm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죽을 뻔하더라고요. 15cm? 수심 15cm. 그러니까 발목 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유속이지. 유량 수심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15cm에도 몸무게 80kg짜리 스턴트맨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부딪혀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익사할 수도 있더라고요.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 물에서의 상황은 장담을 하시면 안 됐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모금이나 뭐 이런 거 위해서 자기 진정성을 보여주시겠다고 뭐 투신을 하셨다. 이거 자체도 저는 이분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 생각은 동의 못해요. 뭐 거에도 뭐 행동에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글쎄요, 너무 안타깝고, 또 이분이 몇 주 전에 또 아내분께서 가출하셨다고 뭐 그런 상황 트위터에 올리신 것도 봐서 굉장히 저도 며칠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결국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되셨다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서강대교 남단 부근에서 발견이 되셨다는데,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너무. 또 하나, 죽음이란 고요함의 영역 속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만이, 고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예, 그 특권, 우리 성재기 대표님도 잘 누리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래도 애도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간에 조금 그 기간 속에서 우리 좀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또 이제 구조하시느라 그 소방대원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한강에서 구조 작업하시는 많은 분들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께도 감사 또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또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님 저희가 뭐 뜻을 같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행하게 사고 당하신 거에 대해서는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예. 유족에게. 네,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네, 뭐 그렇죠. 네. 난 김영민 교수가 갑자기 들어오길래 왜 이 사람이 우리 방송에 난입을 했더니만 깜짝 놀랐어요. 예, 참 난감한 거 주고 갔어. 그러니까요. 자, 그럼 다시 본래 사회로 돌아가서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트레인 스포팅에서 마크 랜턴, 이완 맥그리거처럼 친구들 배반 때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신 게 최상의 베스트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버님 파선 신청으로 해가지고 면책을 받게끔 해주시고 어머님에 대한 부양비용, 아버님에 대한 부양비용은 동생과 n분의 1로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민역께서는 하실 것 다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결코 여기서 죄책감 느끼시면 안 되고요. 네네.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시면 진짜 벌 받을 사람 많아요. 얼마나 불효자가 많은데 충분히 효자 효녀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강아무개님께서 저도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요. 먼저 자신이 견디고 자신이 잘 되는 것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처음이고 가족을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냉정하게 들릴 것 같지만 먼저 자신을 돌보고 나중에 가족을 돌봐야 결국 다 살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김나무님 이야기가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또 클렐리아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동생들이 현명하네요. 유산이나 그런 거 포기하고 빚을 좀 탕감할 텐데요. 파산 신고하시고 또 어머님은 봉양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님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 부모님께 학대받는 게 아니라 이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학대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님을 욕한다면 욕하는 사람이 잘못이니 개념치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세요. 김남훈 씨께 데려오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5분 동안 1대1 면담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로 오면 돼. 국민TV 스튜디오로. 네, 합정동으로 오세요. 여기 딱 여기가 밖으로 소리도 안 새나가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이러다 님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실까 걱정돼요. 어느 순간엔 모두 놓고 싶어질지도 모르니 잘 생각하세요. 이런 사연, 이런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올리신 글들이 다 그렇네요. 먼저 이제 본인부터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대안 찾아서 이제 해결하자.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진짜 여자분 38살이고 본인이 전문직이라고 말씀하실 정도고 굉장히 아버님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생활하시면서 빚도 갚고 사실 2천만 원도 큰 돈이죠. 그렇죠. 그 정도 저축하실 정도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자세히는 안 쓰셨는데 또 연애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으신데 아마도 이런 집안의 상황이 발목이 잡혀서 뭐 결혼 같은 거 크게 생각도 못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난파선을 빠져나온다 그런 개념보다는 난파선을 수리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밖으로 나오셔서 본인이 구명보트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오셔서 안정을 취하시고 외부 보급과 물자 이런 걸 충분히 취득한 상태에서 배를 수리를 하는 거죠. 네. 다만 그 배는 조금 더 이 작은 배, 조금 더 그 여유 시설, 호화 시설이 없는 좀 더 작은 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실용적인 배가 되는 거죠. 네. 자칫하다간 정말로 배가 가라앉으면서 그 칼데아네스의 판자, 그 판자마저도 부서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본인을 추스르시기를 말씀드리고 바랍니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빚에 이제 시달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빚이 있다는 거 항상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힘들어하시고 본인들의 생활 규모나 소비 규모를 줄이실 생각은 또 잘 못하세요. 왜냐면 그건 힘드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갚아주고는 있거든요. 뭐 딸이 갚아주든지 아들이 갚아주든지. 연희동에 사시는 분도 29만 원밖에 없으신데 그분 집에서 막 불상 나오고 막 난리 났던데요. 붙이고 뭐 하여튼 해외여행 다니시고 미술품도 막 엄청 비싼 거 갖고 계시고 그러시던데. 잘 사시잖아요. 네. 그분은 좀 다른 케이스죠. 다른 케이스인가요? 다른 케이스. 아무튼 제가 한번 엮어보려고 했다가 망했어요. 네. 계속해서 2부에서 이어집니다.